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3년 6월 25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주면서 구독자님들이 마음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좋으실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알트코인 매수 찬스가 온다라는 영상을 열흘 전에 올렸었는데, 열흘 전이면은 한 이때쯤이죠. 알트코인 매수 찬스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갑자기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이 또 알트코인 매수 찬스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왜 내가 산 알트코인들은 안 오를까 이렇게 조마조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말씀드려왔던 뷰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비트코인 상승이 알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점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또 기사들을 보고 자료도 좀 보고 2023년 하반기에 대한 뷰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올 들어 80% 상승, 기름 부은 8월 의장 반론. 23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금융회사들이랑 같이 좀 대화를 또 좀 많이 해봤어요. 금융회사에 속해 있는 지인분들이랑도 대화해보고, 리서치를 총괄하고 계시는 그런 분과도 대화를 해보고 진행을 해봤는데, 다 모든 회사들이 뷰가 지금 조금씩 갈리고 있어요. 어떤 곳은 2023년 하반기를 엄청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저의 뷰라는 게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맞고 틀리고를 보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거를 제가 공유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긍정 비율부터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23년 하반기를 비트코인은 긍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긍정적이다. 비트코인은 올 들어서 80% 상승을 했는데, 이 상황에 기름 부은 8월 의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와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처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대놓고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암호화폐는 자산 등급으로서의 유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파월 의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잖아요. 뭐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이 생겨났고, 이더리움 외에도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뭐 디파이, NFT, P2E 또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는 웹3 커뮤니티, 그럼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뭐 CM이라던가 모더레이터라던가 이런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뭐 메타버스, AI 이런 쪽으로도 다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와닿는데, 아마 구독자님들도 와닿으실 거고요. 그게 이제 발전의 방향성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 제가 두려운 거는 이게 방향성인데, 정말 어느 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이 시장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크러쉬를 해버리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지만, 근데 이제는 대놓고 8월 의장님께서도 이제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뭐 스테이블 코인도 인정한다 이래버리니까 훨씬 더 우리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에 투자를 하면서 두려웠던 그런 마음조차도 들지 않을 정도로 뭔가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주는 가치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 자, 그리고 긍정 뷰 중에서는 단순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에서 오는, 개별 종목에서 오는 그런 긍정적인 뷰 말고도 미국 선거라는 이슈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4년에 한번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듯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미국 대선 이후에 증시를 봤을 때 대부분 다 상승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근 30년을 지켜봤을 때 미국의 2008 금융위기를 제외하고서는 다 상승장이었거든요. 상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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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장.
근데 이때 금융위기 때만 잠깐 상승장이 아니었는데 하락하고 나서 또 바로 올라가줬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미국 대선 이후에 상승세가 굉장히 기대된다 라는 게 많은 분들의 견해가 있고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30년 안에 닷컴 버블이 한번 있었는데 닷컴 버블 때 한번 크게 하락했었죠. 이때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상승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긍정뷰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안 좋았던 그런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견해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 이슈도 굉장히 완화됐다라는 것이 여러 관점이고, 전쟁 종결이 악재에서 호재가 됨으로써 굉장히 큰 상승을 이끌 수도 있고, 금리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금리. 자, 금리가 이번에 동결을 했죠.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는데, 금리 동결을 하면서 파월은 금리 동결이 곧 긴축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긴축한다라는 거는 양적 완화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 많이 푼 돈을 빨아들이겠다. 그게 이제 긴축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 알지만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엄청 올랐는데 반대로 이제 긴축을 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긴축 종료를 한다는 거는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긴축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파월은 얘기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동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게 FOMC 18명의 위원 중에 16명은 거의 대부분이 금리 추가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도 많이 갈리는데, 제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시처가 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 오히려 동결을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뭐 인하는 뭐 당장 안 할 거라고 보지만 뭐 서서히 인하된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시장 자체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돌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증시를 살펴봤을 때 몇몇의 대형주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대형주들로 하여금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들이 올라주는,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후에 알트코인 가격들이 올라주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증시에서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순풍이 돌겠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실업지표라던가 뭐 중국의 경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부정적인 뷰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거든요. 이게 23년 5월 23일 기사인데, 침체지표 장단기 금리 역전 1980년 5월 이후에 최장기다 라는 이야기가 5월 23일에 나왔었어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우리가 1년짜리 상품이 있어요. 예금 상품이 있고 10년짜리 예금 상품이 있으면은 이 둘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1년짜리보다 10년짜리 상품이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1년 맡기는 것보다 10년을 맡긴다는 거는 그만큼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오래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10년짜리 상품보다 1년짜리 상품이 더 금리가 높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거든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봤을 때는 이제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뭐 예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고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한다는 거는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는 이 회색깔 보이시죠? 이 회색깔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구간인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장기 금리 마이너스 단기 금리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1, 2년 뒤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거를 표시한 게 이 검은색 막대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여기 또 이제 여기도 가까이 왔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팬데믹도 왔었고, 또 2010년 전에도 금융위기가 왔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면은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예요. 자, 장단기 금리 역전은 곧 다가올 경기 침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분은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1, 2년간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누가 뭐라고 대놓고 복지부동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는 집을 샀다가는 어떤 불상사를 당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한 번도 위기가 온 적이 없는데 역대 최장기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무서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이후에 위기가 오려면은 결국에는 뭐 그 돈이 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용경색 상황이 와야 되는데 유동성이 기존에 워낙 많이 풀렸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도 괜찮다라는 뷰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정과 긍정적인 뷰가 전부 존재해요. 그거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거든요. 이런 애매한 상황일 때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이든 긍정적이든 어떻게 우리가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할 것인가가 결국에 어떤 전략을 펼 것이냐라는 게 결국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결국에 저평가 영역과 고평가 영역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저평가 영역에 있는데 도미넌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가상자산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점점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에 비해서 고평가를 받는 영역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가상자산 투자를 하면서 그럼 지금은 비트코인을 모아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알트코인을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알트코인을 조금씩 사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비트코인을 만약에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건들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에 알트코인을 조금씩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비트코인을 조금 팔고 알트코인을 조금 사는 그런 교체 매매가 오히려 가능한 시점이다. 왜냐?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경기 침체가 갑자기 정말로 와서 부정뷰가 정말 맞았어요. 부정뷰가 정말로 맞으면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부정뷰대로 가서 진짜 엄청난 크러쉬가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현금성 자산들을 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팔아서라도 알트코인을 확보할 것 같아요. 알트코인 비중을 굉장히 늘리기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2023년도 하반기는 알트코인들을 굉장히 잘 매집해 두면은 2024년도, 2025년도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비트머니가 알트머니로 전환되려면은 비트머니가 알트머니로 전환된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결국에 비트코인 머니는 비트만 사는 머니인데 시장에 들어오는 신규 머니들이 알트머니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낸 머니들이 또 알트코인으로 낙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전고점을 뚫어주는 상황이 언제 올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오기 굉장히 쉽진 않다. 반감기 이후에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반감기까지는 한 1년까지는 아니지만 10개월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10개월에 있는 시간 동안 지금 알트코인 매집을 해서 1년, 2년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트코인 투자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인내가 많이 요구가 되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체인링크라는 코인을 예시로 들자면은 지금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19년도 정말 좋은 시기였죠. 19년도 어느 때 샀어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으니까 언제 샀어도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샀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수익이 사자마자 64% 하락을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알트코인의
투자를 했는데 64% 하락을 맞으면은 진짜 혼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64% 하락을 맞은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 2배 상승해서 거의 이제 비슷한 구간까지 왔는데 또 하락을 해요. 또 하락을 30%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다 못 피해요, 절대.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크게 내면서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해서 뭐 저점을 잡는다던가 그런 전략을 고수하기보다는 여기 만약에 샀으면은 정말 인내를 해서 요런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만약에 못 팔았으면 요런 구간에서라도 한 번씩 파는 거를 저는 좀 권유드리고 싶은데, 요런 구간은 잘못 말씀드렸고, 요런 구간에서 샀어도 요런 구간에서 좀 팔아보자. 크게 수익을 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알트코인이 정말 폭발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822%의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또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한번 크게 이렇게 펌핑이 올 텐데,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는 지금은 한 번은 계속 모아갈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 모아갈 타이밍이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모아서 이런 구간이 왔을 때 한번 팔고, 또 크게 한 번 더 펌핑이 왔을 때 한 번 더 판다. 그게 이제 최종 엑시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는 비트코인은 긍정적이지만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2023년도에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알트코인이 오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은 세령님 지금 알트코인을 살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면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물론. 저는 그게 이제 각자 투자 성향과 스타일에 맞게 진행을 하고, 저는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알트코인을 사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이면서도 되게 웃기죠. 모순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비트코인이 저는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 그 중간중간에 알트코인 불장이 충분히 한 번씩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알트코인 불장이 단기 불장이 왔을 때는 저는 좀 팔 생각이거든요. 중간중간에 팔 생각이고, 불장이 오지 않는다면은 불장이 올 때까지 쭉 기다린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제가 과거에 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이 턴이 굉장히 유효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